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온에어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공공재개발로 빌라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의 거침없는 상승세에 여기도 전세 난까지 더해지면서 빌라는 거래량, 가격 이렇게 또 동반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서울의 빌라 거래량이 지난 5월 이후로 매월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전세난과 아파트 가격의 상승 또 공공재개발 기대 심리까지 복합적인 요소가 더해지니만큼 이런 분위기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 잘 파악하시고 좋은 투자 계획 세우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기다리고 있는 1분 행 한번 볼게요. 먼저 시장의 핵심 이슈 한번 전해드릴 거고요. 보시는 두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지로 참 정평이 나 있는 곳입니다. 성북구 성북동에서 다세대 주택,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다세대 주택까지 오늘 주거지로 참 좋은 곳 두 곳에서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가능하시거든요. 무료 전화입니다.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온에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부동산 온에어 1부 순서 2분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D&L 종합건설 민철기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민철기입니다. 요즘에 사태를 좀 보면 얼마 전에 CF 광고를 하나 보는데 그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평범하게 살기 싫었는데 평범하게 살기조차 어렵다라는 멘트를 하는 젊은이를 좀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를 요즘에 사태로 좀 보면 이 주택이라는 것이 사실은 거주의 목적과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인데 지나칠 정도로 과열 현상과 그리고 지나칠 정도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보면서 참 평범하게 살기가 힘든 그런 시절이 조금은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거에 발맞추어서 사실은 공급 부족이라는 현상 그리고 또 임대차 3법이라는 현상 때문에 이렇게 맞물려지면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주택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 핵심 내용인 두 번째,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신고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전월세 임대차 3법 중에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지금 분쟁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처음에 개념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큰 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단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예전에는 전세제도가 우리나라만 있는 유일한 제도라고 하는데 이 전세금, 이 보증금 성격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전세권 설정이라든지 물권적인 것을 하기에는 세입자들의 어떤 지위가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81년도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40년 가까이가 지금 지내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임대차 보호법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주택 인도, 즉 들어가서 사는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내가 그 집에 어떤 공부상에 전입을 한다는 자체만 하면 이제 효력을 발생하는 두 가지를 만들어 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항력이라고 불리는 아주 강력한 권한, 힘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대항할 수 있는, 즉 이 주인은 계속해서 손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손이 바뀌든 경매가 되든 어떤 상황에도 무조건 대항을 할 수 있는 대항력이라는 걸 주어지는 게 바로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라는 강력한 그런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개념들은 그렇고 최종에 7월 31일 날 드디어 아주 큰 차이로 주택임대차 3법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럼 그중 내용 중에 어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의 개념은 전세 계약이 만료가 돼서 2년 계약을 해서 또는 1년 계약을 해서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됐을 때 보증금 또는 월차임, 즉 보증금 전세 계약을 했을 수도 있고 반전세 계약을 했을 수도 있고 월세 계약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월차입의 상한을 정하는 겁니다. 물론 예전에도 이 5%의 상한선 개념은 있었습니다. 이 어떨 때 있었냐면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낸 사람들은 5%의 범위 내에서만 계속해서 연장을 할 수 있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모든 전월세 시장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은 5% 이내다. 5%가 아니고
5%까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5%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 이내. 현재는 지금 다 5%를 어느 정도는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계약 갱신할 때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갱신할 때 하는데 이하로는 할 수 있다. 물론 상호 합의해서 1%의 계약 갱신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안 할 수도 있고 금액을 안 올리는 경우도 할 수 있고 근데 5%를 넘어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안 되기 때문에 5%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럼 왜 이 계약 갱신에 대한 전월세 상한제를 했는지 또 이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계약이 끝납니다. 계약이 끝나면 2년 동안에 살다가 갑자기 보증금이 1억인데 2억으로 올려달라. 또는 3억으로 올려달라.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을 때 급작스러운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면 그 집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임차인들의 현재의 지금 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해서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1억이면 1억 500까지만 올릴 수 있겠구나. 또는 2억이면 2억 1000까지 올릴 수 있겠구나라고 보증금의 한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보증금의 상승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임차인이 지나치게 너무 많이 부담을 해서 쫓겨나는 그리고 내가 꼭 다시 산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을 또 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 그런 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연장이 될 때쯤 되면 상당히 이제 분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더 올려줘라. 나는 그만큼 못 올린다. 나간다 못 나간다 이런 분쟁들이 많기 때문에 5% 이내에 법적으로 정해줌으로써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상호 합의해서 연장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전월세 상한제만으로는 사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다음에 볼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이거와 같이 맞닥뜨려지면서 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가장 큰 법이기 때문에 세 가지가 동시에 법이 통과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과연 사례들이라든지 제한 금액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 5% 이내인데 해석상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럼 과연 연 5%면 2년에 10% 올릴 수 있느냐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지만 1년 단위도 2년으로 보기 때문에 2년에 5%만 증액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은 무조건 5%만 올려야 되는 5%까지는 상한선이기 때문에 5%가 아닌 3%, 2% 이 밑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합의해서 증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계약 갱신할 때 5%를 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을 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연장을 했을 때도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때 그때 5% 이내에서 올리시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조례로 다시 정할 수 있는데 아직 법이 통과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직까지 조례로 2%로 하겠다 3%로 하겠다 아직 정한 거는 아직 기준은 없어서 현재는 다 그냥 아직까지는 5% 이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5%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해서 나는 그냥 10%를 올려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는 경우이고 이런 경우에는 5%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청구를 하면 부당이득으로 다시 반환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환산을 좀 해보면 자 5억 전세에서 이거는 반전세를 하는 경우입니다. 원래는 전세를 5억 정도로 전세를 살고 있던 임차인이 있는데 요즘에 종부세도 많이 늘어나고 세금도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임대인들도 부담이 좀 되는 겁니다.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돼서 이것을 반전세로 바꿉니다. 즉 3억에 2억에 대해서 반전세로 바꾸고 하는 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요거는 요런 개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4%였습니다. 4%의 전환율로 월세를 전환했는데 지금은 4%가 아니라 2.5%로 전환을 한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따져보면 2억에 대해서 2.5남 3억 보증금이 월 41만 6천 원 정도. 즉 3억이라는 보증금을 갖고 있는 분이 보증금 없이 월세로만 환원을 했을 때 한 달에 41만 6천 원으로 다시 월세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럼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를 하면 물론 장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있을 것인데 그 효과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5% 이내로 전세나 월세에 대한 보증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의
부담감이 상당히 적어집니다. 임차인은 2년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 다음에 과연 얼마로 올려줄 것인가, 주변 시세가 과연 얼마일까, 이게 이사를 간다는 것은 상당히 이사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과연 다음에는 얼마로 5% 이내로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목돈을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담감을 많이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 즉 이 하나만으로는, 상한제 하나만으로는 효과가 그렇게 없지만 계약갱신 청구를 하면서 전월세 5% 상한을 같이 한다면 임대차 기간이 최소한 4년 동안에는 안전하게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로만, 이 전월세 상한제 하나로만은 사실은 그닥 효과가 없지만 계약갱신 청구권과 같이 맞물려졌을 때는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물론 가장 좋은 취지로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큰 여당에서 법을 만들었지만 그거에 따라서 효과가 상당히 안 좋은 효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가장 큰 것이 바로 전세난이 심화된다. 지금 현재도 전세난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대차 3법까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좋은 또 양질의 어떤 수요를 하는 것들을 잡기 위해서는 사실 임대차 이 상한제 때문에 분쟁이 계속 발생을 해서 전세난이 상당히 심해진다. 지금 현재도 심해지고 있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쟁을 통해서 5%로 상한을 했다 하더라도 2년 후에 또 2년이 지나면 이제 계약갱신 청구를 더 쓸 수 없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는 없어진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새롭게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그런 임대인들은 4년 동안의 어떤 전세금을 증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시세보다는 많은 시세로 전세금을 받을 확률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 갱신이 끝나서 2년 후에는 이 전세난이 상당히 심하게, 갑자기 내가 2억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가 심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현재도 전세난이 이래서 지금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법정 분쟁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5% 증액을 하는데 과연 계약갱신 청구와 같이 맞물려져서 지금 상당히 많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예전에는 한 10건만 처리하던 것이 지금 거의 100건, 200건까지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계속해서 인원을 충원하고 있지만 이런 서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떤 분쟁으로 인한 피곤지수가 상당히 상승하는 효과가 벌어져서 이로 인해서 지금 임대차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럽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월세 상한제는 물론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임차인들을 위해서 어떤 일정 금액 이하로 보증금이든 월세를 늘리지 않는 그런 최대의 장점이 있지만 이로 인해서 전세난이 심화가 돼서 오히려 전세난이 심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주택의 충분한 공급과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대책을 통해서 주택 안정을 취해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얘기 풀어주셨습니다. 궁금한 부분들 많으셨을 텐데 해소되셨기를 바라고요. 우리 대표님과 함께하는 무료 상담 좀 제가 좀 일러드리도록 할게요. 1대1로 안전하게, 이 코로나 시대에 안전하게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일러드립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 전략 제시라는 주제로 전화 상담이든 1대1 상담이든 또 대면 상담할 수 있는 기회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 기회도 꼭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담 관련해서도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은 전화나 문자 가능하시거든요.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철기 대표와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저희 두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보실 곳은 성북구 성북동 기다리고 있고요. 다세대 주택 4호선 한성대 입구역 이용하시면 가깝습니다. 시세가 3억 6천에서 3억 8천만 원 정도.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성북구 성북동에서 오늘 얘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투자 매력이 있는지 대표님 설명 부탁드려요. 네. 네, 그 성북동 그 빌라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급 주택들도 많고 요즘부터 부촌이기 때문에 고급 주택도 많지만 오래된 빌라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서두에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공재개발로 지금 계속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제가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성북 재개발 1구역 안에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성북은 지금 총 4개의 재개발 예정 구역이 있습니다. 1구역이 있고 3구역, 현재는 지금 5구역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4구역, 2구역이 있는데 2구역과 4구역은 지금 계속해서 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약간은 좀 느린 편이고 1구역과 3구역이 이번에 공공재개발을 신청을 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고 이 사실 이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것도 상당히 큰 이슈지만 어디에 있는 것이 공공재개발을 신청했느냐가 상당히 큰 이슈인데 이 성북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3대 핵심인 그런 명동 그리고 명동 일대에 있는 그런 중심 업무 지구에 상당히 가까운 곳이다. 그래서 풍부한 수요가 있는 임대 수요와 이런 투자 수요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또한 좋은 투자 포인트다라고 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바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수립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물론 뭐 최대로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지구 단위 계획은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시 지역 내에서 상당히 이제 좋은 이렇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절차인데 지금 이곳은 역사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또 새로운 것들을 자꾸 들여오는 범위로 지구 단위가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개발이 없고 깔끔하게 그리고 이쁘게 역사 문화를 보존하면서 개발이 되어 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또한 상당히 좋은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입지는 과연 어디고 그리고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는 바로 4호선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4호선은 밑으로 가면 명동 그리고 방배동 같은 곳을 지나가는 곳이고요. 이 명동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해화역을 지나서 바로 위에 한성대 입구역이 있는데 이 한성대 입구역에 바로 제일 붙어 있는 곳이 바로 성북 1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성북 1구역과 바로 붙어 있는 것이 성북 3구역. 지금은 약간의 어떤 상업지를 배척을 해서 재척을 하고 지금은 현재 5구역으로 구역명을 바꿔서 이 또한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곳 중에 하나다. 그래서 1구역과 5구역이 동시에 공공재개발을 한다면 훨씬 더 큰 규모의 어떤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저쪽에 조금 더 가면 정릉 쪽으로 가면 2구역 그리고 밑에 4구역이 성북은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북도 탈바꿈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바로 밑에는 바로 서울대학병원이 있고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간다는 대학로 이렇게 있고 바로 위로는 기름, 미아 뉴타운 그리고 장유 뉴타운들이 자리 잡고 있는 최종의 곳에 위치한 곳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발 호재들을 살펴보면 사실 한성대역 입구를 통해서 중심 업무지구로 상당히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지하철이 있지만 다른 노선이 없는 것들이 약간은 좀 불만 요소였지만 이게 동북선이 이제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십리역 2호선과 그리고 뭐 분당선들이 지나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노선이 지나는 왕십리역에서부터 쭉 상계역까지 가는 그래서 노선들이 어떤 환승할 수 있는 노선들이 상당히 많은 동북선이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북 쪽에는 아무래도 지하철이 좀 부족했는데 동북선을 통해서 7호선, 또 6호선 그리고 뭐 분당선 같은 것과 환승이 될 수 있는 곳이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온다면 상당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다 해서 지하철이 상당히 큰 호재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역사 문화의 보존 지구 단위 계획 수립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난개발을 개발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는 이 정릉과 이쪽에 사대문 안에 사대문 밖에 있는 일대는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아주 깨끗한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이곳에 주거가 만약에 재개발이라든지 어떤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정비가 된다면 상당히 크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창작연극지원센터가 지금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정도면 완공이 될 것 같은데요. 500억 정도의 규모로 지금 지어지는 곳인데 한성대역 입구에서 나오면 바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층 규모로 지어지고 있고 이 창작 연극지원센터는 예전에 대학로에서 소규모 극장들이 산재되어 있던 것을 한 곳에 모여서 젊은이들이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젊은이들의 문화, 상권의 발달 그것은 곧 대지의 상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연구 지원센터의 어떤 지금 건립이야말로 젊은이들을 끌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마지막으로는 공공재개발 사업입니다. 이 공공재개발 사업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강의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70군데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에서만 70군데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물론 성북에서도 2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성북 1구역과 그리고 성북 3구역이 지금 신청을 했고요. 성북 1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동의율도 76%를 있을 정도로 상당히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된 곳이다 이렇게 보여지면 좋고, 성북 3구역은 대법원에서 확정적으로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추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 또한 주의 있게 살펴보면 좋고요. 노후도는 두 곳 다 충족을 했기 때문에 이 성북의 공공 재개발 추진은 앞으로 이 일대가 상당히 변할 수 있는 큰 획기적인 개발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 가격이 공공재개발 신청을 해서 많이 상승을 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세는 투룸 기준으로 3억 6천에서 3억 8천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는 사실 신축이 그쪽엔 많이 없기 때문에 신축 전세가 상당히 비싸게 고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세는 2억 5천에서 2억 6천만 원 또는 2억 8천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세를 낀 투자 금액은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면 이 성북동의 다세주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성북구 성북동 다녀왔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십시오. 서울전화 1638-3994, 문자는 샵 3989입니다. 빠르게 다음 지역 갈게요. 저 이번엔 서대문구 연희동으로 옮겨갑니다. 투룸 다세대고요. 향후에 강북선이 신설 예정이래요. 걸어서 5분이면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시세가 3억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 지금부터 연희동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서대문구 연희동입니다. 또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설명 들어볼게요. 네. 연희동은 뭐 젊은이들한테는 상당히 많이 알려진 곳입니다. 특히 뭐 연대라든지 어떤 이대라든지 명문 사립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홍대, 뭐 신촌을 안 가본 젊은이들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각광받는 지역이 바로 연희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희동도 투자 포인트를 제가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연희동은 그냥 뭐 공기 좋고 살기 좋고 했던 곳에서 이제 드디어 강북선이라는 역이 들어갑니다. 3차 철도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됐던 것이 4차에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재정 사업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뭐 예태 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정부 주도에서 상당히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역이 지금 신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립대학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 투자 포인트가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이쪽 인근이 상당히 많이 뉴타운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가재울 뉴타운, 또 대조가련도 지금 항상 진행되어 있고, 그리고 수색증산도 계속해서 지금 뉴타운이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뉴타운과 상권 개발은 이 지역 일대의 어떤 풍선 효과들 개발 압력이 상당히 많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세 번째는 이 지역 또한 공공체개발을 참여한 구역이다. 그래서 상당히 큰 개발 호재가 좀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럼 입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 바로 앞에가 이게 홍제천입니다. 홍제천에 도로로는 내부선안로가 이렇게 지나가는 곳이고요. 홍제천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전거 도로와 어떤 도보도로가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허파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앞에는 천이 있고 뒤에는 상당히 큰 서울숲보다 훨씬 더 큰 안산자연공원이 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일대가 지금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길 건너서 홍제천 건너편이 현재 지금 거의 완성이 되어 있는 가재울 뉴타운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뭐 뒤에는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같은 명문 사립대학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배우 수요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개발 호재들을 살펴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재울 뉴타운이 이제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뭐 아파트가 새로 들어왔다라는 것이 호재보다는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면서 그중에 기반 시설들이 다 바뀌고 예전 것들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신식으로 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곳에서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덜 개발이 된 곳은 이제 재개발 뉴타운 된 곳과 비교해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곳 또한 계속해서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의 개발은 이 연희동 일대가 상당히 크게 뜰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두 번째는 이게 바로 강북선입니다. 강북선은 밑에 목동역부터 시작합니다. 학원가로 유명한 목동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청량리까지 가는 역인데, 이 강북선은 사실 온 노선이 지하화되어 있고, 그리고 제일 핵심 노선인 2호선과 7호선 9호선 등과 같은 환승을 할 수 있는 역입니다. 지금 현재는 연희동에서 사실 강남으로 들어오거나 어떤 여의도로 가거나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이제 이 강북선이 신설이 착공부터 단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면 또한 상당히 큰 호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강북선의 착공 이런 것들은 정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공공재개발이라는 것은 이쪽 홍현아파트 일대로 해서 이 지역이 지금 구역을 만들어서
지금 연희동의 서담구에 5군데가 지금 신청을 했는데 이 5군데에 들어갔다. 그래서 노후도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노후도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동의호를 받아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공공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연희파크 푸르지오 같은 아파트와 함께 이 명실상부의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연희동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서 이 지역 일단 이 공공재개발의 신청은 이 지역 일대에서는 상당히 큰 개발 호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상권의 발달입니다. 이 상권이라는 것은 많이 알다시피 예전에는 이 신촌역 위주의 상권이 제일 핵심 상권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제일 많고 그리고 안테나 샵 같은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의 집가가 그리고 또 이 지역의 물가들이 많이 오르면서 이것이 바로 홍대 쪽으로 옮겨집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홍대 쪽에 옮겨져서 홍대 쪽의 상권은 뭐 젊은이들의 어떤 최고의 상권, 아까 말씀드린 해화와 더불어서 양대 상권을 유지하는 상권이었는데 이 또한 지대와 모든 것들이 상승하면서 밑으로는 상수역, 위로는 연희동 쪽으로 상권이 분산되는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연희동 쪽에는 뭐 상당히 이쁜 카페, 밥집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지역 일대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상권의 발달은 지대에 어떤 상당히 큰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상권의 발달은 상당히 큰 개발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격을 정리를 해드리면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재개발 신청 구역이다. 그리고 다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직접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역 주변을 한번 유심히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도로는 홍제천과 내부 수련로 그리고 홍제천을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가격은 현재 시세는 3억에서 3억 2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룸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전세는 현재 2억 천에서 2억 2천 정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상 실투자는 9억 원에서 1억 원 정도로 연희동의 다세대 주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희동까지 다녀왔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셨죠?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서울전화 1638-3994, 문자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부동산 오네어 생방송으로 보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4시 27분 37초 지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2부 넘어왔고요. 2부에서도 역시 두 곳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역만 좀 살짝 볼까요? 먼저 가실 곳은요. 서울 안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구라고 하죠. 저희 서초구 갑니다. 양재동에서 투룸 다세대 만나보시고요. 이어서는 동북권의 핫플, 도봉구 창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3룸 오피스텔까지 오늘 2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먼저 출발을 할게요. 양재동에서 얘기 나눠봅니다. 투룸 다세대고요. 3호선 신분당선 환승하는 양재역과는 걸어서 한 7분 정도. 투룸 다세대 시세가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대.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과 함께 오늘 2부 순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김대진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김대진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날씨가 너무 춥더라고요. 네, 오는데 정말 추워가지고 정말 차 한 잔 계속 마시고 이러면서 왔는데 감기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은 뭐 오늘은 두 지역을 보기 전에 제가 사실 이 양재동을 좀 요 근래 들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다양한 이유도 있고, 뭐 물론 뭐 요즘에
빌라 거래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는 아파트는 배제가 되었고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오로지 빌라, 주택,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뿐 되는 게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혜택들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만기가 되는 시점에는 아마도 혜택이 없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서울의 땅값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에 걸맞춰서 물론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택들도 또는 대체재라고 할 수 있는 오피스텔들도 가격대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상승하는 부분들 충분히 시간과의 싸움일 뿐 결과적으로는 그 끝에는 내가 양도 차익을 내면서 이런 매매에 대한 그런 수익금을 가져가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 나중에 향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없어지기 이전에 서둘러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는 투자하기에 앞서 상당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다양한 개발 호재 그리고 다양한 임차 수요가 풍부해지는 곳들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들도 상당히 좋은 물론 재개발 어떻게 보면은 빌라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뭔가로 바뀌었을 때 가장 큰 수익이 나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아파트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재개발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사실 재개발 투자 쉽지가 않습니다. 된다는 보장이 정말 100% 있다면 그 빌라 투자 중에서도 그래도 고액에 속하는 1억 원, 1억 5천만 원 이상 넘어가는 그 정도 투자 금액을 좀 들어가야 하지만 뭐 많게는 3억 원까지 들어가죠. 하지만 이런 그 밑으로 좀 약간 적은 금액으로 한 5천만 원 미만으로 투자하시기에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중에서도 또는 입지가 좋고 개발 호재가 많은 곳들 그런 곳들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을 좀 선별해드리고 싶은데 자 그중에서 오늘은 양재동을 뭐 매주마다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네 오늘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지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좀 제가 세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양재동을 집중을 하셔야 되는지 한번 오늘 요 짧은 시간 정말 한 10분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요 짧은 시간 동안 양재동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노선은 3호선과 신분당선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자리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투룸 뭐 물론 3룸도 좋을 수 하겠지만 투자의 상품으로서는 아무래도 금액이 다소 낮은 부분들이 세부담에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투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용 면적은 28에서 29제곱 정도 사이의 투룸이고요. 내부 면적 14에서 15평 정도 되는 사이즈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금액 시세가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정도 시세가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보다 더 높은 금액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정도 금액대에 만나보실 수 있는 이런 일부 지역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예상 실투자 금액은 약 한 3천 정도에서 4천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세 가지 추천 포인트 일단은 우리 일단 삶의 만족도가 높은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한번 들어가면 잘 나가기 싫은 그런 거주 선호도가 상당히 좋은 곳이다. 자 그리고 그 주변으로 도보 10분 거리 이내에 굉장히 다양한 풍부한 임차 수요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임대 놓으시면서 투자하시기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곳이다. 자, 세 번째 다양한 개발 호재를 또 갖추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임차 수요와 또는 유입 인구들을 예상해 보면서 충분한 기대 수익도 가져갈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개발들이 굉장히 남아 있다라는 부분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호재까지 더해져서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모습은 어떤지 저희 서초구 양재동의 주변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살펴보세요. 자, 굉장히 뭐 많죠. 이 양재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양재동 라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보실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뭐 임차 수요도 보셔야 되겠고 주변에 뭐 교통편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되겠고 주변에 뭐 습세권, 수세권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양재동의 이 교통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은 양재역은 기본적으로 강남을 관통하는 노선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3의 황금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권역이기 때문에 아래로는 판교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강남을 관통하고 그 위쪽으로는 이제 2단계 구간까지 갔을 때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라인들까지 연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대형 업무타운들을 두루두루 다 관통하는 노선이다. 자, 그래서 신분당선이 갖는 힘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앞으로도 더욱더 이런 기대 가치가 높아지는 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양재역은 그만큼 의미가 남다른 그런 노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숲세권 뭐 다들 뭐 이런 부분들 가까이 두고 있으면 좋은 것들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자, 하지만 이런 숲세권뿐만 아니라 플러스 자, 우리는 한강인권이 또는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에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강권 정말 그 앞에 뭐 한강 뷰가 보이는 거 찾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실거주할 때도 뭐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 비싸도 정말 저기 한 번쯤 정도는 살아보고 싶다고 하는 생각들 한 번쯤은 가지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이 한강권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뭐 주택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대체 수요로 이런 천변들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지역을 가보셔도 뭐 중랑천 그리고 뭐 청계천 그리고 뭐 서북부 라인의 뭐 그 불광천 라인들 네, 굉장히 많죠. 이런 천변들이 사실 서울 쪽 라인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런 천변들을 따라서 우리는 또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천변들을 찾아봤는데 이 양재동 같은 경우에 이 양재천이 있어요. 네, 양재천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제 탄천을 거쳐서 이제 한강권과 만나는 그런 물줄기인데 양재천 라인을 이제 우리나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천변 주변으로 굉장히 좋은 카페 거리들 이런 부분들을 잘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여가 생활 즐기기에도 상당히 좋고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들을 즐길 수 있도록 잘 꾸며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곳들 주변에 가서 한번 부동산 가격들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이런 그 다른 이런 천변을 끼고 있지 않은 지역들과 분명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금액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양재동만큼은 이런 양재천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만큼은 또 하나의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다는 부분들. 네, 그리고 노선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런 천변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강남권에서 이런 과연 양재천 또는 뭐 탄천 이런 곳을 낄 수 있는 곳이 과연 몇 군데나 될 것이냐 한번 상상을 해보신다면 양재동은 그만큼 그런 뭐 천변 라인들을 끼고 있는 지역 중에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뭐 물론 이런 뭐 인프라적인 시설들뿐만 아니라 교통적인 측면에서는 뭐 경부고속도로 라인들도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위쪽으로도 뭐 강남역 상권도 상당히 가까운 거리를 이용할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또 가장 뭐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 포인트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임대가의 상승을 또 들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임대가의 상승도 이런 개포동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올 수 있는 다양한 이주 수요를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양재동은 그만큼 더욱더 지금보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크게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 또 일자리가 많은 대형 업무타운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야만 수요적인 측면에서 임대 놓으시기 상당히 좋은 그런 또는 불안정한 그런 임대를 놓으시기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자리가 많은 곳들을 위주로 찾고 있습니다. 입지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으로 얼마나 많은 일자리들이 좀 존재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그 3호선 라인을 따라가 보자면 남부 수완로 라인들의 의료, R&D 연구 산업벨트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양질의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고 또는 유입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바로 길 건너 경부속도로 라인들 건너서 뭐 KT라든지 그리고 뭐 현대 그리고 뭐 삼성 이런 라인들 연구단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그 위쪽 라인을 조금만 넘어가다 보면 테헤란로 라인들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테헤란로 라인들 뭐 누구나 다 아시는 그런 초대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노선입니다. 벤처 산업벨트 구성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많이 지금 상주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직장인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위쪽 라인에 K뷰티, 성형 이런 산업벨트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9호선 라인의 보은사로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병원 또는 의료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자, 임차 인구수들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잘 받아보실 수가 있는 곳으로 좀 정평이 나 있기도 하고 또 그리고 서초구 안에서는 또 정보사부지의 일자리 타운 자체가 또 개발되는 부분들도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일자리가 생기는 부분들. 자, 그리고 강남구에도 또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또 굉장히 큰 소식으로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현재 양재동에서 이 코엑스 라인들까지 다이렉트로 노선이 없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어요. 자, 하지만 GTX 노선이 생겨남에 따라서 앞으로 양재역에서 삼성역까지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노선이 생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 소식도 충분히 양재동의 임차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뭐 양재역은 3호선과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GTX 노선도 예정이 되어 있지만 뭐 그 주위에 보신다면은 노선들이 상당히 좋죠. 2호선 있죠. 그리고 7호선 있죠. 9호선 있죠. 분당선 있죠. 네. 그리고 좌우 양옆으로 간선도로망,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다양한 쾌속 교통망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탁월하고, 자, 그리고 교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도 상당히 높은 그런 입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강남 그리고 서초 라인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개발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재 R&D 특구 라인들 조성이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형식으로 해서 연구 인력들이 계속해서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양재동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양재동에서 바로 위쪽 라인으로 서초대로 라인들의 개발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땅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으면서 주변에 충분한 또 인프라 시설들이 갖춰지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간과할 수 없는 그런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업시설, 업무시설, 쇼핑시설들이 대규모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 또한 마찬가지로 아직 진행조차 되지 않았다. 자, 그리고 신분당선뿐만 아니라 GTX 노선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주목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냐? 삼성역과 수서역과 양재역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GTX A, B, C 노선이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물론 B 노선은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A 노선과 C 노선이 들어갈 예정인데 결과적으로 GTX 노선의 이 두 개의 노선이 관통하는 노선은 어디냐? 강남 중에서도 이 세 군데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양재역은 많은 일자리 인구들을 실어 나눌 수 있는 그런 역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GTX 노선이 들어가는 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앞으로 강남 중에서도 요 세 군데 역을 집중해서 보실 만한 필요가 있다. 신분당선 연장이 되면서 용산까지 연결될 것이고요. 연장선의 혜택은 충분히 양재역도 가져갈 수 있는 혜택 중에 하나라는 점. 불과 2026년도에 완공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부고속도로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하화 사업 구간이 들어가면서 지상부의 쾌적한 공원화 그리고 일자리 상주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인프라 시설들이 구축이 되는 곳입니다. 지상부에 있었던 교통망 다 내려갈 것이고요. 그에 따른 삶의 질도 대폭 상승할 수 있는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바로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이 서초 IC 바로 옆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들 바로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통의 호재. 자, 그리고 플랫폼 시티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규모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으면서 지금 실효적인 측면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제대로 잘 굴러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보다 더 상생 발전을 통해서 또는 다양한 지역 발전을 통해서 제 기능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가 바로 발표가 되었어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양재동이 들어가면서 양재동 주변으로는 다양한 임차 시설들이 이런 내용들이 대폭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자, 가격은 4억 8, 9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주변에 지금 5억대를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아직은 금액적인 측면에서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남 3구 서초 라인에서 전세 안고 3천, 3, 4천 정도면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다. 자,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 5천에 120만 원 정도 충분히 가능하시겠고요. 대출을 안고 투자하신다면 2억 1천에서 2억 2천 정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 정보까지 투자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빠르게 다음 지역 가겠습니다. 저 이번엔 도봉구 창동으로 올라갈게요. 3룸 오피스텔 기다리고 있고요. 1호선, 4호선 환승하는 창동역과는 걸어서 한 8분 정도 거리입니다. 3룸 기준 봤을 때 시세가 2억 7천에서 2억 8천만 원대.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지역인지 설명 바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우리 위로 올라왔습니다. 창동이죠. 창동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 변두리라고 이제는 생각하실 곳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 지역들 또한 마찬가지로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넘쳐나면서 이제는 단순 베드타운이 아닌 자급자족 도시로 탈바꿈이 되는 곳입니다. 자, 그런 서울에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창동 지역인데요. 7가형 중심지 한 지역으로서 수많은 개발들이 남아 있고요. 우수한 생활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 좋은 곳으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개발 호재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개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왜 이 라인에서는 신축을 보셔야 되느냐? 새집 위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이유는 10년 이상 노후되어 있는 비율 자체가 96%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축을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창동역과 그리고 노원역을 중심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에 수많은 개발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창동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1호선과 4호선을 가지고 있고 그 주변 옆으로 넘어가면 노원역에서는 7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핑크색으로 표시된 곳들이 다 대부분 학교 라인이기 때문에 학원가와 학군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 창동역과 상계역 주변으로 다양한 개발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복합 문화 여가 기능을 담당하는 내용들과 그리고 복합 환승 기능을 담당하는 환승센터와 그리고 특화산업 기반의 중심의 R&D 연구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즉 이 안에는 생활 경제뿐만 아니라 인프라 경제 그리고 앞으로 특화 산업이 진행이 되는 일자리 경제에도 상당히 많이 대다수 일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창동역과 노원역 주변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레나 센터가 또 조성이 되면서 이 안에는 해외에서도 이제 팝 가수 등등을 초청을 해서 K-팝 등등을 공연 등을 통해서 해외 관광객들을 또 유치를 시키고 그를 통해서 주변의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창동역 인근에 조성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도봉면허 시험장과 창동 차량기지 이전을 통해서 이 안에는 바이오 혁신센터가 조성이 될 것입니다. 물론 충분히 일자리 양질의 연구 인력 단지들이 조성이 되면서 연구 인력들의 임차 수요가 증가하고 유입 인구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창동과 상계역 주변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형태 특히나 1단계에서부터 총 4단계까지 구성이 되는 여러 형태의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에 구성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보신다면 앞으로 이 지역은 투자성을 보실 때 물론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투자하시기에 많은 지역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이 지역에서 투룸도 아닌 3룸을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울 안에서 정말 방 3칸을 매매하시거나 또는 분양받으시기에 3억 미만으로는 이 지역이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GTX 노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또 의미 있는 노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노선 또한 위에 덕정에서부터 창동을 거쳐서 삼성 그리고 양재까지도 구성이 되는 GTX 신호선이 바로 창동역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GTX 노선을 가지고 있는 또는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부간선도로망 지하화 구성이 되면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강남하고 연결성이 좋아지는 노선인데 지하화 구성하면서 지상부의 수질 개선과 공원이 앞으로 더 대규모로 조성이 될 것이고 삶의 질도 올라갈 수 있는 개발 호재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금액대 이게 지금 투룸 금액이 아니에요. 예, 3룸 금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억 7천에서 2억 8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가가 상당히 높아요. 인프라 구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의 금액이면 충분히 전세 안고 투자가 가능하시겠다. 월세 충분히 가능합니다. 5천에 80에서 9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약 1억 원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이 창동, 이 많은 개발이 남아 있는 곳에 이런 1억 가지고 월세 수익을 받아볼 수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창동 다녀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료 세미나 한 30초 정도 시간 될 것 같아요. 이사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네, 일단은 저희가 2021년도 부동산 전망 다들 많은 방송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보는 관점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2021년도 부동산 투자 설명회를 저희가 매주 일요일 날 진행하고 있는데 화요일과 일요일 날 진행하고 있어요. 전화 02-2638-3994번으로 일단 예약 전화를 먼저 하시고 항상 저희가 1대1 상담을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1대1 상담으로 비대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에 진행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무료 세미나 관련해서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번호 서울전화 2638-3994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